오늘 밤 미국 시장에서는 어떤 관전 포인트를 갖고 시장을 바라볼까요? 김태수 금융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열심히 달려왔고 미증시는 이렇다 할 반등을 확실히 주지 못한 채 오늘 새벽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낙폭을 그래도 추가적으로 더 발생시키지는 않았다? 이런 점에 의의를 둬야 되는 것인지 오늘 밤을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우선 지난밤에 시장이 중국의 코로나 봉쇄 아니면 반도체를 둘러싼 갈등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많이 하락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미스터 총재까지 나서가지고 이자가 4%대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년 동안 앞으로 침체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위험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0시에 ISM 제조업 PMI 발표됐죠. 하락할 거다라는 예상을 뒤집고 전월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오면서 10시 이후 다우지수 반등을 좀 이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에 나온 게 뭐냐면은 바로 그 GDP 성장률에 관한 얘기가 아틀란타 연준에서 나왔는데 이제 GDP 나오라는 데이터를 계속 발표를 합니다. 근데 8월 26일 날 1.6% 성장할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다가 3분기에 그게 아니고 2.6% 성장할 거다. 굉장히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침체 우려를 굉장히 완화시키면서 투자자들이 경기 침체 두려움에서 좀 벗어나는 심리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면서 이제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전반적으로 지수를 오후장에 강하게 밀어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제 지표 관련해서 이제 국채 수익률이 지난 6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오르는 모습 보였고요. 그리고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또 예상외로 감소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가는 다시 하락해서 87달러대까지 크루드 오일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이클 버리라는 분 이젠 잘 아실 거예요. 빅쇼트라는 영화로 굉장히 유명해지신 분인데 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굉장히 이제 돈을 많이 버신 분입니다. 최근에 보유 주식을 전부 매각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했는데 경기 침체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어떤 심각성을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분인데 지난밤에 나왔던 게 이제 바로 신용장고 개인들의 신용장고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는 다시 확산될 것 같은데 겨울이 되면 다시 확산이 좀 되겠죠. 그리고 정부가 뿌렸던 헬리콥터 현금 이게 이제 없는데 소비자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소비 금액 자체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소비자들의 소비 행동 자체가 그런 성향을 띠기 때문에 중독돼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소비자들이 신용을 더 쓸 수밖에 없다. 왜냐? 해고가 늘어나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런 부분을 경고하는 그런 이슈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지난밤 내내 나왔던 얘기가 9월 시장, 이번 주 내내 나왔죠. 9월 시장은 역사적으로 안 좋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차트를 가지고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정말 9월장 다 안 좋았냐?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6번, 2009년, 10년, 12년, 13년, 17년, 18년 이때는 9월 시장이 양봉 그리면서 더 올라가는 모습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약세장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불안감을 얘기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더 팩트에 좀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불안감 때문에 자꾸 계좌 회전율 높이는 거 이거 지난 4월, 5월, 6월 해가지고 계속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회전율 높이면 또 수익에서 멀어집니다. 손실만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수익 곡선,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어떤 곡선의 기울기를 갖고 어떤 추세를 타느냐를 정확히 파악해서 전략적으로 움직이셔야지 손해를 보지 않고 이 시장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말씀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비농장 급여 나오는데 다양하게 예측은 됩니다만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 좀 봐야 되고 다만 이제 지난밤에 해고자 수가 예상을 깨고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좀 더 좋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월요일이 노동절 휴장되고 그리고 ISM 비제조 PMI라든가 실업수당이라든가 게임스탑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7일 날 베이지북 발표가 있는데 그렇게 시장에 강력한 어떤 이슈를 줄 정도는 아니고요. 전부 예상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투자를 할 만한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소확개미 분들을 위해서 유망한 중소형 스몰캡주를 매일 한 종목씩 저희가 커버하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기업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당분간 여러분들을 못 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드리려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실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그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시장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락하는 거, 상승하는 거 늘 그렇죠. 근데 침체 쪽으로 먼저 본다라면은 지금 현재 가장 강력한 이슈는 미국이 경기 침체를 선언을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GDP가 지금 2회 연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침체 선언은 6에서 12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1분기부터 시작했다라고 보면은 연말 정도에 침체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2분기 GDP 성장률 파이널 발표하는 게 9월 29일이고요. 지금 조금 하락한 상황에서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변했죠. 그런 상황에서 그렇지만 그래도 마이너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3분기 GDP 성장률 1차 예상치가 10월 27일 날 발표가 됩니다. 회복이 부진하다라고 되면은 지금 빠르면 크리스마스쯤 해가지고 발표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침체로 발표되는 그 상황은 어쨌든 침체는 단순히 어떤 기간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의 흐름까지도 보기 때문에 3, 4분기 경기 악화되는 것, 실적 악화되는 것들이 꾸준히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시즌이 10월 12일부터 은행주 시작해서 19일 테슬라 있고요. 25일 구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지켜봐야 되고 반대로 시장이 상승하는 구간을 보자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9월 13일 날 물가지수 발표합니다. 그런데 8% 아래로 하락한다라고 예상합니다. 지금 현재 어떤 기관에서도 내놓고 있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시장을 되돌릴 수 있는 상황도 가능하다. 왜냐면은 지금 시장이 금리 인상에 있어서 경기 침체로 가는 그런 어떤 그 부작용 때문에 지금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건데 이걸 전반적으로 저가 매수의 용기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상황들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난밤에 GDP 나우 데이터 발표되면서 시장이 3분기에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신호를 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지금 현재 1% 금리 인상하는 거 그리고 하반기 경기 침체하는 거 이런 것들이 대충 어느 정도 시장에 선 반영돼서 하락을 했다라고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8% 아래로 하락하게 될 경우에 FOMC에서 만약 9월 말에 0.75% 강력하게 인상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급락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저가 매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방향이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하시고 지금 현재 제가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가정에서는 지금까지는 이제 중소형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한다라면 저는 AMD라는 회사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AMD 차트를 보시면은 상승 이후에 되돌리는 이런 구간까지 와가지고 38% 정도 되돌리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저는 조금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을 80에서 100% 박스권 등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지금 현재 지난 밤에 80불 근처까지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80불 아래에서 분할 매수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손절 매가는 아래쪽에 $70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6개월 기간 보고 아래 위쪽에 $110까지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시장 흘러가는 거에 있어서 6개월에 37% 정도의 기대 수익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 흘러가는 이런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준비해야 될 거는 AMD 같은 이런 안정돼 있는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분할 매수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그런 전략이라고 봅니다. 네. 그동안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 사학개미들을 위해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세워주신 김태수 금융작가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또 저희 다른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자주 드릴 겁니다. 김태수 금융작가와 함께했네요. 작가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감 스트레이트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이제 새로운 옷을 입고 여러분들께 다가가려고 하는데요. 성공 마감 전략이라는 타이틀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 다양한 시장 전문가들 모시고 깊이 있는 시장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동일하고요. 1시 반부터 3시 40분까지 1, 2부로 나뉘어서 진행된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성공 마감 전략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